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포크네 셰프 이 독특한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게 된 이유란 제목의 프랑스 언론 엘르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크네 셰프의 가장 관심이 뜨거운 나라는 중국 요리사들이 등장하는 중국과 프랑스 요리가 나오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태호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로맨틱 코미디는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 상위 10위 중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와 조선시대라는 두 가지 요리 세계관에 우리를 몰입시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에서 잘 알려진 유명 배우인 킹더랜드에서 본 스타 배우 유나, 스타트업에서 연기한 배우 강한나, 환원에서 본 젊은 배우 이채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로맨틱 시리즈는 매주 토요일마다 에피소드별로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기 한국 드라마 포크네 셰프는 고급 프랑스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젊고 훌륭한 셰프 연지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현대 요리 프로그램의 매력과 시대극의 빈티지함을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인기 한국 드라마 주제를 다룹니다. 포크네 셰프는 주방 실력을 훤히 알고 폭군 같은 남자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건방진 여주인공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거래를 성사시키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포크네 셰프는 K-드라마 팬들에게는 은근한 재미를 선사하는 연속극입니다. 진지한 분위기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세리처럼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당찬 여성 캐릭터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포크네 셰프의 인기는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공개 4주 만에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로튼토마토에서는 관객 평점 지수 98%로 넷플릭스 공개작 중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작품의 인기 요인으로는 K 스토리텔링의 힘이 꼽힙니다.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유리라는 다양한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시청자에게 풍부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 재료를 활용한 퓨전 음식과 감성적인 로맨스는 글로벌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이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사로잡는 한국 드라마로 평가했고, 타임은 역사적 배경을 환타지로 재해석한 점에 주목하며 현명한 선택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디사이더는 익숙한 서사에 흥미로운 장치를 더한 점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적 정서와 문화, 음악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는 포크네 셰프는 프랑스 요리사라는 설정으로 프랑스 시청자들에게도 엄청난 자부심을 만들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크네 셰프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한국 드라마는 초콜릿처럼 중독성 있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연기는 유쾌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지위, 시대,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듯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연기와 대화는 서로에게 맞서고 싶은 욕망과 싹트는 사랑 사이에서 미묘한 모호함을 보여줍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따라가고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급 요리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 그리고 알렉산드로 디마의 소설에 버금가는 조연들과 함께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가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청자는 조선시대의 그래픽, 사운드, 미각, 그리고 문화적 흐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맛이나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세요. 진정한 한국의 보석, 화려한 영상, 유쾌하고 매력적인 연기, 그리고 첫 순간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연금술, 유럽 관객들에게는 맛있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고급 요리, 궁궐의 음모,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모호한 로맨스 사이의 관객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절제 없이 음미해야 할 아름다운 놀라움입니다. 비교적 독창적인 시나리오, 위험 요소와 캐릭터는 다소 단순하지만 이 K-드라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매우 엉뚱하지만 너무 재밌고 귀엽습니다. 반면에 에피소드의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 2회.
맛있는 음식이여 영원하라, 미각을 사로잡는, 그리고 우리 이야기에서는 왕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 말입니다. K드라마에서 프랑스 음식을 다루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소재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졌고 모험, 시간여행, 시대 비교, 언어, 관습, 관계 등의 차이로 인해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긴장감도 넘치고 다음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됩니다. 주말에만 방영되니까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이 시리즈를 시청해 왔는데 여전히 이전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놓쳤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재밌고 가끔은 엉뚱하기도 하고 긴장감 넘치고 항상 재밌어요. 이 한국 드라마 추천합니다. 난 원래 옛날 드라마 싫어하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서 토요일이 너무 기대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겠다.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제 친구들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스타 셰프이고 저는 소스 요리사로 일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요리 파트를 여전히 좋아해요. 어리석고 과장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연기는 괜찮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매력이기도 해요. 이 쇼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환상적입니다. 이채민에 대한 걱정은 그가 매우 설득력 있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모두 증발합니다. 조연들은 길근과 왕실 김이상궁 역할을 하는 여배우와 같은 많은 작은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올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쇼이고 넷플릭스에서 영화가 아닌 쇼의 조회수 1억 뷰에 도달한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쇼는 한정 시리즈 드라마의 역대 시청률 상위 10위 안에 들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상위 6위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요리 훈련을 받으면서 요리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리즈는 매우 배고프게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다이어트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정말 좋아해요. 특히 미식가로서요. 정말 좋았어요. 볼수록 빠져드는 드라마예요. 특히 음식 시식 장면이 독특해요. 주연 배우의 코믹 연기는 과하거나 억지스럽지 않고 훌륭해요. 남자 주인공은 나이가 어려도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어요. 두 사람의 케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조연 배우들도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가려지지 않아요. 한국 사극은 거의 안 보는데 이 드라마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가슴 뭉클한 웃음을 선사하며 일상의 답답함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 한국 드라마는 초콜릿처럼 중독성 있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연기는 유쾌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지위, 시대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듯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연기와 대화는 서로에게 맞서고 싶은 욕망과 싹트는 사랑 사이에서 묘한 모호함을 보여줍니다. 유럽 특히 프랑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따라가고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급 요리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 그리고 알렉상드르 디마의 소설에 버금가는 주연들과 함께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가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청자는 조선시대의 그래픽, 사운드, 미각 그리고 문화적 흐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매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어떤 맛이나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세요. 진정한 한국의 보석, 화려한 영상, 유쾌하고 매력적인 연기, 그리고 첫 순간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연금술, 유럽 관객들에게는 맛있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고급 요리, 궁궐의 음모,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모호한 로맨스 사이에서 시청자들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절제없이 음미해야 할 아름다운 놀라움입니다. 유나의 불어는 좋았다. 나는 이것을 세밀한 것으로 묘사할 것이며 이는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다. 그녀는 파리식 프랑스였지만 정확하게 말했다.
원어민들은 더 빨리, 더 자연스럽게 말을 했다. 그들은 종종 K드라마에서 단편적으로 말하는 영어가 훨씬 더 특이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종종 K드라마 배우들의 목소리가 영어 한두 마디를 말할 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종종 톤이 매우 높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캐나다인 배우분들이랑 무대 뒤에 있는 분들이 좋아 보이네요. 유나 씨는 어떤 말에는 잘 들리지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억양은 맞지만 발음이 좀 어색합니다. 프랑스인으로서 주최자는 프랑스인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특별할 것은 없었다. 유나 씨는 분명히 원어민 발음은 아닙니다. 그녀는 짧은 문장은 잘 다루지만 긴 문장은 자막 없이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특히 어떤 발음들은 마치 그녀가 모국어의 리듬에 맞춰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고 어떤 소리들은 이유 없이 희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어는 어떤 글자들은 묵음이거나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법대로 발음하고 있었고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나의 모국어이자 나의 첫 번째 언어이다. 프랑스어는 우리 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처럼 괜찮았다. 여기서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가 봤는데 10점 만점에 6점 같았어요. 우리는 그녀를 대충 이해하지만 그녀는 억양이 아주 뚜렷했어요. 내가 다른 한국 드라마에서 본 프랑스어보다 더 잘해요. 이 드라마 정말 좋았어요. 남자 주인공이 실제로는 더 어리지만 두 사람의 케미는 정말 끝내줘요. 신데렐라 맨 때부터 임유나를 존경했는데 연기력이 계속 발전했어요. 이번 작품은 단연 최고예요. 첫 회부터 너무 좋아서 계속 빠져들었어요. 전 실수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회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해요. 정말 몇 년 만에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예요. 이 드라마는 정말 히트할 거예요. 제게는 2025년 최고의 K드라마예요. 1화와 2화는 정말 웃겼어요. 특히 첫 회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정말 기대돼요. 두 주인공의 케미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보는 내내 설렘이 가득하고 캐릭터들도 두 주인공에 완벽하게 어울려요. 연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진짜 자기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스토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K드라마가 제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고 설렘을 불러일으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면석 케미는 정말 매력적이고 특히 이채민은 정말 돋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박보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채민의 연기는 인상적이고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A급 배우로서 성장할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방영될 에피소드들도 같은 기세를 유지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10점 만점에 9.5점. 이 영화는 제가 본 수백 편의 한국 드라마보다 더 특별한 각본을 가지고 있어요. 3화까지만 봤지만 다음화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배우들 모두 연기가 정말 좋았고 특히 유나 배우님 연기도 훌륭했어요. 로맨스 드라마 팬이라면 꼭 한번 보세요. 둘 다 너무 좋아요. 서로에게 너무 잘 어울려요. 유나는 정말 멋진 배우고 이채민은 잘생기고 연기도 정말 잘해요. 이 드라마는 별 5개가 아니라 별 10개짜리 드라마예요. 출연진, 스토리, 구성 모든 게 완벽해요. 다음 편이 너무 기대돼요. 사랑스럽고 매혹적이에요. 아직 몇 편밖에 방영되지 않았지만 배우들의 케미가 최고예요. 각자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 편도 정말 기대돼요. 강력 추천합니다. 한국 사극 정말 좋아하는데 유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여배우 중 한 명이에요. 역사극도 훌륭하고 연기도 훌륭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미스터 션샤인과 오썸의 붉은 꽃동도 추천해 드릴게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중독성이 있어서 매일 2편씩 다시 보고 있어요. 다음 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요. 출연진도 완벽하고 스토리도 너무 재밌어요. 정말 좋아요. 이 드라마 완전 푹 빠졌어요. 줄거리, 배우들, 배경까지 모든 게 다 훌륭하고 볼만해요. 첫 2 에피소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 드라마도 흥행하길 바라고 기도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이 드라마는 매 순간 흥미진진해요. 특히 왕과 유나의 재밌는 관계, 그가 폭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호하는 방식이요. 댓글 반응. 너무 오랫동안 드라마 슬럼프에 빠져서 드라마에 푹 빠져서 실시간으로 다음 편을 숨죽이며 기다렸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이 드라마는 저를 완전히 예전으로 되돌려줬어요. 방영이 끝날 때까지 이 작품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유혹적이네요. 정말 좋아요. 함께 하세요.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건 고문일 수도 있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보는 건 짜릿한 경험이에요. 저도요, K드라마에 다시 빠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드라마 덕분에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제 유일한 걱정은 비극적으로 끝날까 봐서요. 너무 긴장돼요. 정말 멋진 에피소드였습니다. 로맨틱 코미디가 곧 개봉하고 궁궐 정치가 적절한 미스터리와 스릴러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도 훌륭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최상근 그녀의 눈빛에 비치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그녀도 왕처럼 매일 먹는 음식 때문에 살지만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상궁 진짜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무서워요. 그녀가 처음으로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고 비소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녀가 가장 먼저 먹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래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솔하게 말하는 게 이 목적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대 커플로 한 에피소드라도 제대로 나와주세요. 작가님들을 이렇게 해피엔딩을 선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래로 시간여행을 간다면 왕이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상상이 가요.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왕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로 모두에게 불쾌감을 느끼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난 다시 K드라마를 보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사극은 2016년 드라마 보보경심녀였어. 이 드라마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극적인 장면들이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보통 드라마틱한 연출이 재밌는데 항상 따라가거나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었어요.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주말 아침을 시작하는 게 제 최애 방법이 됐어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저녁 식사 계획에도 확실히 영향을 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토마토, 고추, 감자가 이 시대에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없이 현대 유럽 음식을 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여주랑 남주의 케미가 너무 귀여워요. 게다가 여주가 왕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심지어 말대꾸까지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음화 너무 기대돼요. 여주가 정말 다정하고 친절하면서도 절대 만만치 않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목숨이 위험할 때는 좀 더 솔직해져야 했지만 왕 곁에서 안전함을 느끼면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정말 좋아요. 공길이 유나를 조롱하는 장면에서 소녀시대 지 언급을 보고 진짜 죽었어요. 이게 제 첫 한국 드라마인데 완전 푹 빠졌어요. 한동안 한국어를 공부해 왔는데 한국어 회화 실력을 키우려면 이 드라마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 요리가 나와서
너무 뿌듯했어요. K드라마에서 프랑스 요리를 보여주니 보는 내내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대세 K드라마 속에서 프랑스 요리를 보다니 프랑스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명나라 사신에게 조선 음식의 대표격으로 마카롱을 대접했을 때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등장인물 입장에서는 마카롱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나름대로 납득이 갑니다. 재밌는 반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은 종종 동양의 지식과 유산을 마치 자기네 업적인 것처럼 주장하곤 했는데 특히 식민지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선의 마카롱이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절은 그 차이를 전혀 모를 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세 번째 요리 대결이 필요할까요? 내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드라마가 옛날 한국 드라마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시리즈 중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셰프들과 함께하는 술 취한 춤입니다. 이 드라마는 마치 먹방쇼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식욕이 돋아요. 저는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로맨스, 세 번째 궁궐 정치를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춤추는 부분이 너무 귀여워요. 2025년에야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 향수를 느낄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로맨스가 좀 빨리 전개되는 것 같고 이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귀여운 드라마예요. 제가 바라는 건 주인공 커플이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이고 최고의 결말을 만들어줄 가장 좋은 점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수학한 한국인 셰프입니다. 그러니 한국 요리 외에 다른 아시아 요리는 잘 알 거라고 기대할 수 없죠.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셰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개성이 그렇게 드러난 것일지도 몰라요.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건 고문이야. 왜 계속 이런 K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지? 이제 절반이 끝나가는데 저는 조선팀이 음식을 얻어 승리하지만 계략 때문에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태호가 그들을 구하겠지만 피해는 여전히 클 것이고 결국 연지영이 그녀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부정행위야. 이건 조선 요리가 아니야. 이건 2025년 세계 요리야. 나는 이 드라마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냄새를 멀리서부터 느낀다. 이 드라마에서 유나 연기 정말 재밌어요. 많이 발전한 게 보여요. 두 주인공의 케미도 좋고요. 근데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드라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이랑 복도가 너무 작거든요. 드라마에서 유나를 정말 제대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먹는 장면은 정말 웃기고 디스코 마카롱은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드디어 K드라마가 K드라마화 됐네요. 헐, 6화에서 여주인공이 술에 취해서 랩하고 춤추는 거 너무 웃겨요. 진짜 웃겼어요.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나도 맛보는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시리즈예요. 갯마을 차차차, 사랑의 무시작가 같은 다른 기분 좋은 로맨틱 코미디들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매력이 있어요. 이 작품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완전 방영까지 20일이 남았어요. 정말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리와 로맨스, 완벽한 조합, 케미스트리와 그 사이사이에 펼쳐지는 코미디가 정말 좋아요. 걔가 술에 취해서 랩에 맞춰 춤추는 장면에서 진짜 울컥해서 웃었어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좋아요. 특히 유나랑 이채민 두 주연 배우가 너무 좋았어요. 이 드라마 덕분에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젠장 요리 경연대회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해. 현실에서 질까봐 너무 걱정되고 진짜 질 것 같아.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프랑스 시청자들도 이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이 드라마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4회가 방영되는 동안 웬즈데이 시즌2를 제치고 전세계 통합 1위를 한 번은 오를 듯 합니다. 어쨌든 K-POP 데모런터스가 K-POP을 알리고 포크넷 셰프가 K-푸드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어서 한류의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